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확진자 규모는 어느새 3만 명 선을 넘었는데 관광지역 상인들은 늘어나던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어질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찾는 서핑 인구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덩달아 관련 부상도 속출하고 있는데 자칫 척수 손상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응급의료기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연회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시연회 결과와 현장 요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내년 장비 구매 사업에 반영한다는 예정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특히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펴야 하는데 아직까지 현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7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여름이어서 강원도 내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높은데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상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춘천 종합체육회관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사람들이 잇따라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민들은 순서를 기다려 코와 목구멍을 통해 검체를 채취합니다. 7월 달 들어서 특히나 이번 주,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확실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강원도는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88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47일 만에 최다치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8월에서 9월 사이 신규 확진자가 하루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강원 지역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치솟을 수 있다는 겁니다. 15만에서 20만 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사정이 이렇자 지역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숨통이 트였는데 다시 방역이 강화된다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심해진다는 얘기 있어서 걱정은 되죠. 손님들이 줄어들까 봐. 그죠. 근데 이제 뭐 작년, 재작년도 매출도 많이 낮아졌고 그런 상황인데 가능하면 이제는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월 반밖에 매출이 안 되는 거죠. 시장을 400명을 하기 때문에 200명밖에 못 하는 거예요. 여름 상태니까 7, 8월 한 달, 그때만 이제 더 수준인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3년 만에 여름 휴가가 재개되면서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는 관광객이 특정 지역으로 몰리지 않도록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거리두기가 지금은 없잖아요. 그 실시간으로 이용자들 현황을 파악해서 해수욕장 그 밀집도를 볼 수 있는 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강원도는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하는 방역대책에 따라 추가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재유행이 정점에 이르면 강원에서 하루 5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그 어느 때보다 여름 휴가철을 기다려온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릉시가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금연구역인 해수욕장 백사장을 중심으로 야간 흡연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금연지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팀 12명을 편성해 단속 활동을 벌이는데요. 해수욕장 백사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담배를 피울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즘 동해안을 중심으로 서핑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서핑을 즐기다가 다치는 사람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가벼운 찰과상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 뼈가 부러지거나 척수 손상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넘실대는 물결 사이로 수많은 서퍼들이 파도를 즐깁니다.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는가 싶더니 금세 바닷속으로 빠집니다. 모래사장에서는 초보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양양군과 강릉시 사천면 등 동해안 서핑 명소엔 최근 휴가철을 맞아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덩달아 서핑 관련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핑 중 부상을 입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680여 명입니다.
대부분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 환자였지만 이 중 80여 명은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고 특히 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도 2명이나 됩니다. 서핑을 즐기다 다쳤을 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보드에 맞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핀에 찔려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부서지게 되면은 그 핀에 있는 파이버글라스라고 하는 가루들이 상처 부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의 깊게 깨끗이 세척을 한 후에 봉합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은 무턱대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파도의 색이나 물속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밑에서 위로 쳐다보기 때문에 파도가 작더라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동행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형이 있습니다. 해변 자주 보시면은 이제 바다에 돌 같은 게 보일 거예요. 그 암초 부근을 피해서. 서핑보드는 물에 뜨는 재질로 되어 있어 물에 빠졌을 때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에 빠지거나 보드가 뒤집어졌을 때 이 방향타 같이 생긴 이 휜 부분을 잡으면 자칫 손을 베이거나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는 대표적인 여름 스포츠인 서핑. 보다 즐거운 서핑 문화 정착을 위해 충분한 준비 운동과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12일) 신규 확진자 수는 37,360명. 코로나19 유행이 확산세로 돌아선 가운데 지난 2달 사이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4만 3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62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건데요. 이 수치는 일주일 전에 2배, 2주 전에 비해서는 4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됐던 지난 1월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났던 일명 더블링 현상이 재현될 조짐인데요. 정부는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 방역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60대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을 50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된 만큼 무엇보다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춘천소방서는 지난 11일 오후 8시 30분쯤 춘천시 퇴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주민 4명이 허리와 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하는 순간 지하 2층으로 추락했고 주민들은 40여 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발생 후 내부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만 나왔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관리 소홀을 주장했습니다. 고성에서 남의 가정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쓰레기까지 버리고 간 가족이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고성경찰서는 12일 이들 가족 중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주거 침입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고성군에서 20대 여성이 자취하던 집에 무단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가 샤워를 한 뒤 집 앞에 쓰레기까지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은 뒤늦게 일가족이 찾아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선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12일부터는) 우회전 잘못하면 큰 코 다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건데 도로에서는 혼선도 여전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기자가 간다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입장이 돼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그 애는 저보다 어린 앤데 우회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법이 바뀌었습니다. 7월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요. 도로는 달라졌을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살펴봤습니다. 평소 우회전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로 와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차들이 교차로에 우회전을 하려고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바뀐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잠시 기다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더니 보행자 사이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보행자가 서 있는데도 속도는 줄이지 않습니다. 정지선의 의미가 무색합니다. 이번엔 차를 타고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오, 막 저렇게 가도 돼요? 오, 여기도 막 간다. 그렇다면 어떨 때 우회전해야 할까? 내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일단 멈춥니다. 완전히 멈췄다 보행자가 없으면 출발합니다. 초록불일 때는 보행 신호가 아닐 때만 천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면 일단 횡단보도나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췄다 출발하는 게 편합니다. 바뀐 법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물론이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중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바깥으로 명시적으로 표출되었을 때를 단속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운전자 입장이 돼봤습니다. 보행자가 있어 멈췄는데 뒷차가 바로 경적을 울립니다. 지금 저한테 빵빵하는 건가요? 지금 저한테 빵하는 거죠? 앞에 보행자가 있는데 지금 저한테 비켜달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갔다가는 제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였을 때는 그런 상황에 되게 위협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촬영 중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건데 평소 같았으면 저도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니 헷갈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보행자가 없을 때도 멈춰야 하냐는 겁니다.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에 서행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 차량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면 천천히 진행하면서 우회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다 다른 차 또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신호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법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무심코 또는 알고도 지나치는 게 아닌 멈춘 후 주변을 살피는 습관. 모르면 일단 멈추는 게 답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세진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응급 의료기기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시연회가 12일 원주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강원도 소방본부는 도내 의료기기 구급장비 납품 활성화를 위해 구급장비 관련 기업 홍보와 함께 제품 시연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제품이 약 8,800억 매출이 되는데 한 75%를 해외에다가 수출을 합니다. 해외에 수출된 게 다시 들어와서 한국에 이렇게 팔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지역 상품을 좀 팔아주는 소방본부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건의한 끝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서 이번 행사에서는 심장 충격기, 환자 감시 장치, 부목 등 구급대에서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과 시연을 희망하는 기업 등 10개의 기업에서 제품 21종을 선보였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시연의 결과와 현장 구급 요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내년 장비 구매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